김영훈의 질병백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글씨도 엉망이고 글도 못 쓰는 아이는 어떻게 도울까입니다. 글자를 쓰거나 문장 혹은 문단을 쓰는 일은 학습은 물론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기, 에세이, 보고서,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이메일과 SNS 글까지 글자를 쓰거나 문장을 상대방이 읽기 편하게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글자나 글을 잘 쓰는 능력은 읽기와 마찬가지로 저절로 습득되거나 향상되지 않습니다. 특히 일부 아이들은 다른 또래에 비해 글자나 문단 쓰기에 어려움이 큽니다. 특히 학습장애 아이들은 읽기뿐만 아니라 쓰기도 어려워합니다. 난독증과 소근육 운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학교의 수학여행에서 일어난 일인데 난독증 아이들이 절벽을 올라갔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바위에 붙었는데 겁에 질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나 꼼짝 못하겠어. 그는 외쳤습니다. 오른쪽에 손잡을 데가 있어. 친구들이 소리쳤습니다. 오른쪽으로 가. 어느 쪽이 오른쪽이야? 이런 에피소드는 가능한 일로서 운동 기술이 어려운 난독증 아이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난독증 아이들에게 한 단어, 한 문단, 한 문장을 매끄럽게 쓰는 것은 상당한 도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난독증 아이들에게 단어, 문장을 쓸 수 있도록 구조화된 쓰기 방법이 필요합니다. 아이에게 구체적인 패턴이 있는 단어, 문장 및 문단을 가르쳐주면 그 패턴이 난독증 아이들로 하여금 긴 글을 쓸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렇게 패턴을 많이 연습하면 변화가 다양하지만 읽기 쉽고 구조가 아주 논리적인 글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구조화된 글자, 문단 쓰기 훈련이 이루어지면 운동 기능을 포함한 여러 가지 기능이 함께 개선됩니다.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나오고 움직임이 많아서 지적을 받는 ADHD는 난독증 아이에게 자주 동반되는데 아이의 집중력이 호전되고 행동을 계획한 다음 표현하게 되어 학교에서 지적을 덜 받게 되며 ADHD 증상도 좋아집니다. 소근육 운동 기술에 문제가 있어 단추도 제대로 못 잠그고 신발 끈도 못 매던 아이가 이런 행동들을 잘 해내게 됩니다. 4학년 되도록 줄넘기가 안 되던 아이가 몇 개월 만에 200개가 넘기도 합니다. 글자, 문단에 대한 본격적인 쓰기 훈련을 하기 전에 다음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특정 운동에 대한 약점을 모두 알아내어 이러한 부분을 요하는 활동을 줄여줍니다. 아이가 잘하는 스포츠나 게임을 알아내어 아이가 이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줍니다. 글자, 문단 쓰기에 필요한 내용을 차트를 만들어 집안에서 잘 보이는 장소에 붙여놓거나 아이의 노트에 끼워줍니다. 소근육 운동 기술은 필기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사용할 때에도 필요합니다. 필기뿐만 아니라 키보드 자세에 대한 교정도 필요합니다. 양육 지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어 쓰기부터 시작하세요. 단어 쓰기를 시작하려면 아이는 소리, 기호, 일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훈련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소리, 기호, 일치와 단어 쓰기에 대한 보완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막 글쓰기를 시작하는 아이들은 필기 자체를 싫어하거나 때로는 노골적으로 반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많았던 아이들에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분석해 보면 단지 연필 잡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철자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그 부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합니다. 연필을 처음 잡는 순간부터 만만해야 하므로 쉬운 것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둘째, 몸의 자세를 바로 잡으세요. 아이들은 활동적이고 늘 움직이는 습관이 있어서 자리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흔히 보는 자세는 책상 아래로 반쯤 늘어뜨려 앉은 자세입니다. 처음에 할 일은 아이들의 몸 자세 교정하는 것입니다. 우선 책상과 걸상이 쓰기에 알맞은 높이여야 합니다. 아이들은 몸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쓰는 높이도 다르다. 팔꿈치가 굽어지고 양팔이 책상에 평행하게 놓이도록 앉아야 합니다. 양발은 몸보다 앞쪽에 놓여야 합니다. 오른손잡이는 종이가 약 45도 왼쪽으로 기울어져 종이 모서리가 얼굴 앞에 놓여야 합니다. 연필 잡기는 엄지와 검지로 잡고 장지에 연필을 올려놓는 방법을 시범으로 보여줍니다.
연필이 손에 잘 잡히도록 고안된 플라스틱 보조기구도 초기에는 도움을 줍니다. 셋째, 아이가 잘할 수 있게끔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치세요. 난독증 아이는 다중감각으로 배울 때 잘함으로 구체적인 물건을 책상 위에 놓고 여기 이 물건의 이름을 적어보자 라고 말하세요. 난독증 아이들은 이러한 구체적인 활동을 아무리 여러 번 되풀이해도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다른 것으로 바꾸고 아이로 하여금 해당하는 단어를 쓰게 합니다. 단어 쓰기를 시작할 때 큰 팔 근육으로 시작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연필과 종이를 사용하지 않고 큰 근육을 사용하면 실제로 소근육이 글자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한 운동 기억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늘에 쓰기, 스카이 라이팅라는 기법은 부모가 글자의 크기를 최소한 1m가 되게 허공에 쓰고 나면 아이가 이를 따라하면서 글자를 그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여러 번 반복한 다음 이를 칠판이나 커다란 종이 위에 쓰게 합니다. 넷째, 미장골라잔디 글쓰기는 자신에 관한 문장이나 문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글쓰기 초기에는 자신에 관해 쓰는 것을 가장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과 내가 어른이 되면 하고 싶은 일들 등과 같은 주제로 시작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자신에 대한 주제를 목록으로 작성하여 그 목록을 주제로 글을 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적절한 유형의 문장과 문단 만드는 시범을 보여줍니다. 목록 주제로는 이것이 내가 오늘 아침에 늦잠을 잔 이유다 와 내가 반장이 되면 이러한 일을 할 것입니다. 등과 같은 것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아이와 주제를 토론합니다. 주제를 많이 모아서 인덱스 카드 하나에 주제 하나씩 적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운동하기를 좋아하는 이유다 와 같은 주제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시범적으로 보입니다. 주제를 인덱스 카드에 적고 반대쪽에 주제 문장을 적습니다. 상세 설명 문장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주제를 선택하고 주제 문장을 적습니다. 그런 다음 상세 설명 문장을 브레인스토밍으로 찾아냅니다. 이 단계에서는 각 문장을 다른 인덱스 카드에 적으면 도움이 됩니다. 색깔로 부호화하여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주제 문장을 파란색으로 상세 설명 문장은 초록으로 쓴다. 이렇게 구분하면 아이가 두 가지 유형의 문장을 쓰는 목적을 알기 쉬워집니다. 여섯째, 시범을 보이세요. 문자 소리 기호 일치를 처음 배우는 경우에는 아이가 쓰기를 원하는 단어를 문자로 시범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도와준다고 해서 아이가 스스로 쓰는 능력을 지연시키지는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아이들은 자신이 준비가 되면 언제나 독립적으로 쓰게 될 것입니다. 구두 언어와 문자 언어의 시범은 아이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아이들 중에는 자신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단어를 생각해내는 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가 단어를 제공하자, 예를 들면 아이가 꽃 그림을 보고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으면 부모는 꽃 그림을 보고 있구나 라고 말해줍니다. 아이가 글자를 형성해 갈 때 간단하고 구체적인 멘트를 미리 준비했다가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